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만금 땅에서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간척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최후 통첩이었다. 정부의 약속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이 대한민국을 극찬하기 시작했다. 제발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미국의 거대 엔지니어링 기업과 프랑스의 수자원 전문 회사조차 절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땅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단 48시간 만에 기적을 이뤄냈는가?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서준입니다. 저는 새만금 수자원 관리공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아내 김지혜와 10살배기 딸 하나와 함께 이곳 군산에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오늘은 과연 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딸 하나와 아내를 위해 저는 반드시 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세수는 사치였습니다. 컵에 물을 아주 조금 따라 수건에 적셔 얼굴을 닦는 게 전부였죠. 양치질은 물 한 모금으로 끝내야 했고 샤워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5분을 넘기면 안 됐습니다. 아빠, 목말라요. 바싹 마르고 갈라진 입술로 하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우리 가족에게 배급되는 물은 고작 20리터. 겨우 마시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땅의 저주는 8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의 지하 안반층은 구조가 특이해서 바닷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우물을 깊게 파면 팔수록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 더 많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듣자 하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여기는 맑은 물이 났다고 하더군. 동료인 정우성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욕심을 부려 너무 깊게 판 게 화근이었지. 결국 바닷물 수맥과 연결되어 버려서 이젠 돌이킬 수도 없게 됐어. 매주 화요일은 물 배급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야 겨우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해수 담수화 공장에서 만든 물이었지만 여전히 짜고 비릿한 맛이 났습니다. 그마저도 부족할 때가 많아 리터당 5,000원이 넘는 암시장에서 물을 사야 했습니다. 이건 기름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지난주엔 4,000원이었는데 제가 항의하자 암시장 상인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물값이 더 올랐소. 싫으면 사지 말든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물값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하나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나야 하나야.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까지는 40분이 걸렸고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입니다. 당장 링거를 맞아야 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아이를 포함해 탈수 환자가 20명이 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는 하나를 보며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물 한 방울 마음 편히 마시게 해주지 못해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 부장님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박 과장, 이번에 들어왔던 프랑스 회사도 철수했네. 6개월 동안 애쓰더니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 또 실패했습니까? 수십 개의 회사가 우리 지역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지. 미국, 독일, 일본,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그들도 이곳 안반층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우린 저주받은 땅이야. 최 부장님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우리의 미래 같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제 기도에 답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는 퇴원했지만 의사의 경고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시급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캄보디아의 메콩강 삼각주 지역이 베트남의 기술로 거대한 인공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0년간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그곳이 이제는 거대한 농업도시로 변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베트남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아이에게 섣부른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야, 우리 지역은 캄보디아와는 상황이 달라 훨씬 더 어렵단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펼쳐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캄보디아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소식은 연일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TV를 켤 때마다 베트남이 만들었다는 메콩 기적의 수로가 나왔습니다. 메마른 사막을 가로지르는 맑은 물줄기, 그 모습은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농부들은 밭에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곳 맞아?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거기도 우리만큼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가 더 부자 나라인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군. 사무실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그 나라가? 동료인 이철민 씨가 비웃었습니다. 쌀국수랑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 아니었나? 그래도 농업 기술은 뛰어나다고 하더군. 정우성 씨가 거들었습니다. 농업이랑 지질학 기술이 무슨 상관이야? 전혀 다른 분야지.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잖아.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 하루 생산량이 100만 리터, 염분 제거율이 99.9%래. 베트남 회사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부 고위급 회의에 호출되었습니다. 수자원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다들 캄보디아의 성공 사례는 알고 있겠지?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대한민국이 캄보디아만도 못하냐고 아우성이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더 부유한 나라가 아닌가? 왜 우리는 못하는데 캄보디아는 해냈는가?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박서준 과장, 새만금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장관님, 저희 지역의 지질 구조는 캄보디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반층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장관은 소리쳤습니다. 캄보디아도 60년간 실패했어. 그걸 베트남이 해결했단 말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위에서는 성과를 원하고 아래에서는 물이 없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제를 하던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베트남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야.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크지만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중간 정도 크기지. 그런 나라에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어요? 나도 그게 궁금하구나.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건지.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부장님이 캄보디아 하일 지역에 직접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난 부장님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박 과장, 내가 직접 보고 왔네. 그건 정말 기적이었어. 어땠습니까?
믿을 수 없었지. 그 메말은 땅에 정말 강이 흐르고 있더군.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나? 베트남 팀이 천물을 퍼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2주였다는 거야. 2주라고요? 그래. 독일은 2년, 프랑스는 1년이 걸렸지만 실패했지. 부장님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캄보디아 관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팀장인 응우옌 투일인 박사란의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녀를 무시했다더군. 하지만 지금은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지. 그때 장관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과장, 내일 아침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중대한 결정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하고 오십시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베트남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걸까?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이야기하자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와요? 아직은 몰라. 하지만 우리 지역의 안바는 정말 특별해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위해서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베트남마저 실패한다면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게 아닐까. 창밖을 보니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그들은 이제 물 걱정 없이 달을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장관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낯선 동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박 과장, 이분은 베트남 비나 아쿠아테크의 응우엔 투일인 박사 1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우엔 투일인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질학을 이해하려면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외국 기술자들은 통역에 의존하며 영어만 썼는데 말입니다. 장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림 박사, 우리 측의 조건은 이해했습니까? 네, 새만금 지역의 안반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소? 림 박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보다 3배는 더 어렵습니다. 해수 침투가 너무 깊습니다. 관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메콩강 하구 지역도 비슷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소? 캄보디아에서는 2주가 걸렸는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8시간, 캄보디아보다 더 어렵다면서 시간은 더 적게 걸린다고?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안반 균열 추적 시스템인데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한 고위 관리가 비웃었습니다. 또 허풍이 시작됐군. 처음엔 다들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그러다 실패하면 도망가고. 림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시죠. 만약 48시간 내에 실패하면 저희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 주시고 저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의심과 간섭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장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박 과장, 현장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48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장관은 린 박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당신들은 즉시 추방될 것이오. 알겠습니다. 린 박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린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48시간이 가능합니까? 박 과장님,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시간은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결정한다는 것을요. 캄보디아는 저희를 믿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베트남 팀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장비는 캄보디아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지하2가 레이더입니다. 일본 장비보다 정밀도가 10배는 높죠. 물론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점 반득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왔군.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기에 이제는 희망조차 품기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하나도 현장에 왔습니다. 아빠, 저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팀들은 수십 명씩 왔었는데 그 말을 들은 린 박사가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하나예요. 예쁜 이름이구나 하나.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실력이지. 린 박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잘 말린 망고였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란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기쁘게 간식을 받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정말 물이 생길까요? 린 박사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48시간만 기다려주렴. 네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꼭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48시간이 가능할까? 해가 지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팀은 밤샘 작업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과장님, 혹시 따뜻한 보리차 좀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린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물이 귀해서 차도 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껏 마시게 될 테니까요. 그 자신감은 놀라웠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린 박사님, 왜 48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린 박사는 장비를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과장님, 때로는 절박함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48시간이라는 압박감이 우리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48시간이 남았습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12시간, 탐사의 시간. 베트남 팀이 가져온 장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쯤 엔지니어인 전 반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과장님,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십시오. 복잡한 그래프가 떠있는 모니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하 150m 지점입니다. 여기 특별한 공간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다른 곳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혹시 담수층입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전혀 지친 기색이 없는 린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찾았군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무슨 예상을 하셨습니까? 새만금의 안반층은 단순한 스펀지가 아닙니다. 거대한 미로 메이즈와 같죠. 그리고 그 미로 어딘가에 고립된 담수 주머니가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단 12시간 만에 발견해내다니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 반득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담수층이 사방이 해수층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모든 것이 섞여버릴 겁니다. 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외과 수술처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정부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나타났습니다. 뭐 발견한 거 있소? 그는 거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12시간이나 지났는데 고작 이 정도라니. 이번에도 실패하겠군. 감독관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림 박사는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일에만 집중합시다. 18시간 경과, 3D 지도와 과거의 단서. 6시간에 걸친 3D 지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3D 지도는 너무나 정밀해서 미로 같은 안반층 속에 미세한 물의 흐름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 과장님, 혹시 80년 전 지도가 있습니까? 림 박사가 물었습니다. 80년 전 지도 말입니까? 저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옛 지도를 찾아왔습니다. 린 박사는 그 지도와 3D 이미지를 비교하며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바로 여기야. 80년 전 이곳은 담수가 솟아나는 용천수의 지대였어요. 지금은 지하로 가라앉고 위를 해수층이 덮고 있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24시간 경과, 시추와 갈등. 마침내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함부로 땅을 팔 수 없소? 계획된 작업입니다. 림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은 막아섰습니다. 서류 검토가 먼저요. 당장 작업 중지하시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제가 허가합니다.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 과장이 어떻게 책임질까요?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관리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림 박사가 제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추는 재개되었습니다. 50m, 100m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더해갔습니다. 잠깐 120m 지점에서 습기 감진, 전 반득 씨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채취한 샘플을 린 박사가 직접 측정기로 검사했습니다. 염도 0.3%, 아직 짜요.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36시간 경과, 위기와 희망의 교차. 정확히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깨끗한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야. 우린 저주받은 땅이라니까.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졌지만 베트남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약과예요. 물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 만들었지만 힘내세요. 림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하나야. 정말 맛있겠구나. 베트남 팀원들은 약과를 나누어 먹으며 지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30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염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0.2, 0.0.05. 전 반득 씨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사님, 해수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알아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18시간뿐. 차수벽 설치에는 보통 12시간이 걸리는데 할 수 있습니다. 림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기술 급속 경화 차수벽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박 과장 상황은 어떤가? 곧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만약 실패하면 자네 목도 날아갈 줄 알아. 압박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팀을 보며 이들은 진짜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작업 시작 30시간 경과, 남은 시간 18시간. 베트남 팀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특수 폴리머를 주입하여 안반의 균열 속에서 해수와 반응에 급속도로 굳어지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제가 묻자 전 반득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해양연구소와 5년간 공동 개발한 기술입니다. 해수의 염분과 만나면 10분 내로 완벽하게 경화되죠. 새벽 2시 목표 지점인 150m에 도달했습니다. 림 박사가 직접 밸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순간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린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측정기에 떨어뜨렸습니다. 염도 0.01% 순수한 담수입니다.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80년 만에 마셔보는 이 땅의 깨끗한 물맛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던 딸을 깨워 데려왔습니다. 아빠, 저게 정말 물이에요? 그래, 마셔보렴. 하나는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더니 외쳤습니다. 아빠, 물이 달아요. 정말 달아요. 깜딩. 그 모습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새벽인데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80년 만에 깨끗한 물을 마신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어릴 적 마셨던 물맛이야. 하지만 감동도 잠시 아침이 되자 정부 감독관들이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물을 나눠주는 거요? 아직 안전성 검사도 안 끝났는데 이 물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린 박사가 막아섰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보증을 해?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 공인수질 안전검사관입니다. 린 박사가 신분증을 내밀자 감독관들은 당황했습니다. 80년간 목마른 사람들 앞에서 절차를 따지자는 겁니까? 물은 국민의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린 박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결국 감독관들은 물러갔습니다. 오전 8시 장관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직접 물을 마셔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란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린 박사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담수층은 엄청나게 큽니다. 잘 관리하면 새만금 저녁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의심했었소. 정말 미안하게 됐소. 린 박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36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12시간 동안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확장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지? 이제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하나는 린 박사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남자들은 장비를 날랐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100년 된 물 항아리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항아리에 진짜 물을 담아보는구나. 간부 48시간 기적의 완성. 마지막 12시간 동안 베트남 팀은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자동 센서, 원격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마을의 수질과 수량,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모든 것을 관리할 겁니다.
주민들은 앱을 설치하고 경탄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 마을 물이야? 림 박사는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래? 하나가 버튼을 누르자 마을 광장에 설치된 분수에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80년 만에 처음 보는 마을의 분수였습니다. 이어서 전 반득 씨가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수경재배 키트입니다. 이제 사막 같은 이 땅에서도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47시간이 지났을 때 림 박사는 대형 스크린에 대한민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위에 파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50곳, 3년 안에 대한민국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부로부터 긴급 화상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대통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 기술진 여러분, 48시간 전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베트남을 국가수자원 기술 전략적 동반자로 선포합니다.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응우옌 투일인 박사를 초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림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정확히 48시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10년 뒤에 열어보기로 약속하며 깨끗한 물 한 병과 아이들의 희망이 담긴 편지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날 밤 새만금에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전통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승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후 3년 후 저는 수자원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새만금은 녹색 농장과 호수가 가득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 자급률 100%를 달성했고 500개가 넘는 수경재배 농장에서 생산된 채소는 중동과 아시아로 수출되었습니다. 응우옌 투일인 박사는 한베트남 공동수자원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었습니다. 제 딸 하나는 베트남 과학영재고등학교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린 박사님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수자원 기술혁신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리카 10개국에 우리의 수자원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 줄 차례입니다. 48시간의 도전은 3년 만에 결실을 맺었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함께 만든 물의 기적,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맑고 영원한 물줄기처럼 두 나라의 우정도 영원할 것입니다.